지난 8월 16일 306 보충대대 연병장.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들이 사단버스에 오른다. 이상훈, 이병, 이상훈, 정준영, 이병, 정준영. 미국에서 왔어? 예, 미국 어디서 왔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나이는 30살입니다. 결혼했겠네? 예,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같은 것도 있었는가? 예, 영주권자입니다. 그거 버리고 입대한 거야? 예, 야,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자. 첫날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 정준영 이병. 그는 왜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이 되고자 먼 길을 온 것일까? 정이병이 2년간 복무하게 될 부대는 경기도 양주의 육군 밀물부대다. 빛나는 청춘을 전투복 속에 담고 결연한 각오로 무장한 정준영 이병. 캘리포니아에서 온 늦깎이 이등병의 앞날이 잠옷 궁금해진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대장의 지휘하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정신교육. 부대 군부대 들어와서도 역시 그 민주 시민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 우리는 군복을 입은 민주 시민이다. 시민으로서의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자세가 모두들 반듯반듯 각이 분명한데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유독 높이 솟아오른 무릎의 주인공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온 정이병이다. 해보자. 그 우리가 본국의 집에 있는 자꾸 끌어당겨 보지만 어찌된 셈인지 1분도 못 견디고 스르르 펴지는 그의 두 다리. 사회에서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 허벅지가 바닥에 닿지 않아 V자가 된 자세. 민주주의 시간이 갈수록 몹시 불편해 보이는 정이병. 정신교육에는 집중을 못하는 눈치다. 하는 그런 정준영 이병, 정준영. 어디 이렇게 불편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세가 불량하다? 어? 중요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가 불량해? 자세 정돈 하겠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그래? 응? 아닙니다. 중대장이 보기에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게 익숙치 않아? 예, 무조건 야단만 칠 수도 없다. 미국에 생활할 때 이렇게 자꾸 의자에만 앉고 그래서 익숙치가 않구나 바닥에 앉는 게. 예, 좀 뒤로 좀 물려보고 다리 좀 쭉 펴봐. 우리 또 교육 받는데 또 참느라고 얼마나 또 자르고 그러냐. 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정이병이 딱한 중대장.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미국에서 생활하던 것과 예, 들어와서 군 부대에서 생활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은 적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야. 예, 적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좀 힘들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꾸 적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 1983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정이병은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학군단 출신의 육군 장교로 복무했던 정이병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미국 이민을 간 후에도 아들 삼형제에게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다짐을 받곤 했던 조금은 별난 아버지였다. 경영학을 전공한 후 창업을 해서 사업도 잘했던 정이병. 작년 가을 결혼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자원 입대를 한 것이다. 내무실에서 몸이 가장 바쁜 사람은 이등병. 아직 군대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으니 기본적이고 단순한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내무실 안에서 마실 식수 막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떨어지면 잘 채워놓고 떨어지기 전에
항상 채워놔야 되는 게. 사실 나이는 내무실에서 제일 많지만 모든 게 서툰 입장이니 막내 노릇도 어색하지만은 않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하는 정희병.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새색시를 두고 입대하게 된 것은 30이 넘으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래서 서둘러 온 군대니 뭐든 열심이다. 보수대대 창고 보급병인 정희병. 경제학을 전공한 그로서는 전공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창고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배치를 받은 보급 창고에서는 모든 일을 병사들이 힘으로 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 처음엔 사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눈치를 챈 선임 상병이 보급부대 예찬론을 펼친다. 아, 준영아. 탑 이거 왜 나르고 있는지 아냐? 그 드라마도 하잖아. 이순신인가? 거기 보면은 막 임진왜란 때 전쟁 나가지고 막 이렇게 몰려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으로 보급로를 탁 차단하니까 우리가 지다가 막 승리하고 그러잖아. 보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보수대가 뭐 전쟁할 때 총 들고 싸우지 않는다고 막 안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부대가 아니야. 우리가 없으면은 입지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기름 없으면은 또 뭐 전쟁할 때 이동도 못하지. 되게 중요한 부대라고. 알겠어?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다. 아,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냥 뭐 보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그런 되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좀 더 뿌듯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자 하나를 나르더라도 정신 자세가 달라진다. 각 잘 잡아. 상자 못 걸었어. 아, 역시 부대는 뭐든지 가게. 아직은 각이 덜 잡힌 정희병. 야, 근데 이순신 장군 알아? 이순신 장군 알긴 아냐? 알기 장군. 이순신 장군? 어떤 사람이야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으로 유명하신 그러니까 장군. 아, 또 충무공 이순신을 또 잘 모른단 말이야. 이순신 장군 어떤 사람이지?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순신 장군. 첫 번째 누구입니까? 아버지. 정희병도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대까지 하지 않았던가. 처음에는 왜 내가 좀 더 내 특기가 좀 더 스킬 좀 더 살려가지고 좋은 데도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저희 집 미국 이민 가셔가지고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미국 가서 창고 이거보다 더 못한 창고에서 이렇게 정말 일을 하시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창고에서 일하면서 더욱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정희병이다. 저녁 식사 시간. 하루 세 끼 모두 소위 가든에서 먹는다. 이름하여 적토마 가든. 적토마 가든의 식단은 늘 밥과 반찬 3가지. 일식 3찬에 국 1가지뿐이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더는 뷔페식이다. 너무 맛있어요. 찌개도 먹고. 기가 막힌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맛있죠? 네. 예, 드시죠. 처음엔 매운 음식이 입에 안 맞아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이젠 뭐든지 맛있게 먹게 됐다.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단결을 외치는 정희병. 안 먹을 때는 그냥 안 먹고. 그냥 안 그리고 옆에 뭐
격리를 해야 할 때와 안 해도 될 때를 분간하지 못하니 종종 군기 과잉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식사 후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가는 정의병. 아 이게 이제 짬통이라고 하는데 먹고 난 음식물들 짬 시키러 간다 그러죠.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군대 와서 배웠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이등병의 일. 이제는 알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 그러나 처음엔 이 일도 제대로 못했다. 짬통 비워라 그러는데 짬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혼난 적도 있고 뭐하냐 가만히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뭐하냐 아 저 짬이 뭔지 몰라서 못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 이게 음식물 남은 찌꺼기들 짬이라 하죠. 근데 그래서 비우라 그러면 이렇게 와서 비우고 또 청소하고 마무리 작업 식사 마무리 작업. 짬밥이라는 말은 사실 잔반이라는 말의 일본식 발음.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일석첨호 준비로 모두들 분주한데 정의병이 급히 전투화를 챙겨든다. 제가 정오 시간 전에 구두를 오늘 시간도 구두를 깨끗이 닦아놔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 쫓기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급히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전투화는 꼭 밖에서 닦아야 한다. 구루도 뛰어나가는 정의병. 먼지만 닦아내는 정도로 최대한 빨리 닦는다. 구두도 구두지만 점호에 넣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다른 병사들은 이미 점호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옷도 갈아야 될 거는 지금 시간이 9시 반이잖아. 조모치 하는 시간이 9시 반이잖아. 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너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구두 손질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건 미리미리 했어야지. 예. 다음부터 조심하고 빨리 지금 옷 갈아입어. 조모치 해야 되니까. 예. 분대장으로서 할 말이야 많지만 일단 옷부터 갈아입게 한다. 모두를 위해 무사히 점호를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점호 나팔 소리. 빨리 들어라. 예. 바짓단에 고무줄을 끼우는 정의병. 군복은 입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 보다 못해 옆자리의 정일병이 옷장 정리를 도와준다. 겨우 제자리에 선 정의병.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최상병이 신호를 보낸다. 급하게 하느라 바짓단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모양. 마침내 점호 구령 소리. 다행히 점호는 다른 내무실부터 시작한다. 그때까지도 준비가 덜 된 정의병. 이삭 상병도 신호를 보낸다. 허리띠가 꼬이기라도 한 모양. 겨우 점호 준비가 끝났다. 마치 1시간은 흐른 것 같은데 겉으론 태연해 보여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가지런한 실내화들 속에서 홀로 삐뚤음한 실내화처럼. 네, 차렷! 한결! 한결 2004년 9월 8일 보세대 일석점호인 업무부 총안 20일 열애일 열애내용 휴가일 1레무실 번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끝.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대단히 수고들 많았다. 오늘 특별하게 몸이 아픈 환자 있나? 없습니다! 없나? 네! 정준영 이병 정주영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밖에 그 신발장에 정리되어 있는 전투화 손질이 아주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승합니다. 그래, 항상 군인은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하고 쾌적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한다. 항시 그 유사시 장비 및 보호품을 관리를 잘해서 즉시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평소 된다. 군화를 잘 관리하는 것도 결국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것. 한결 그나저나 급히 닦은 보람도 없이 결국 지적을 받고 말았다. 자기 하나 때문에 모두 마음 졸였던 것을 생각하니 눈치가 보이는 정의병. 형아, 너 아까 전에 전투화 리뷰된 거 욕먹었지, 상직사님한테. 그거 지금 빨리 가서 취침하기 전까지 빨리 가서 닦고 그러고 잘 수 있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닦아. 예. 다시 전투화를 챙겨 뛰어나간다. 소등하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한다. 환한 가로등 아래 자리를 잡은 정의병. 누가 크게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착잡해 보인다. 양반다리도 못하고 모르는 말투성이에 구두 하나 제대로 못 닦는데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 생긴 일이다. 좀 무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억울하기도 해요. 근데 억울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겠죠. 제가 잘못한 건데 전체 나름대로 오늘 하루 좀 바쁘게 지냈고 또 바쁘다 보니까 못했다는. 근데 어쨌든 핑계죠. 핑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다들 바쁜데 나만 바쁜 것도 아니고 남들은 다 했는데 나만 못한 거니까 제가 실수한 거죠. 제가 부족한 거죠. 앞으로 좀 더 시간 관리 잘 해가지고 다 제때제때 마무리 짓고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온 군대가 아니고 자원해서 온 군대. 그러니 뭐든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다. 가족과 멀리 떨어지면서까지 온 길이니 더욱더 그렇다. 일요일 병사들이 종교 행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간다. 누구보다 힘든 일주일을 보낸 정의병도 있다. 정문을 빠져나오는 병사들, 모처럼 바깥 공기를 쐰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로 부대 곁에 있는 교회, 영내나 다를 바가 없는 거리다. 이삭 상병이 지휘를 하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정의병이지만 가족들을 멀리 떠나 군에 입대한 후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다. 군생활의 꽃은 무엇이다? 따라서 유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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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이다. 소풍이다. 유교훈련은 유효훈련은 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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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생각하기 나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여신도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병사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 초코파이와 아이스 케이크. 주일학교 시절 이후 처음 받아보는 간식. 그러나 군부대 교회에서 간식은 필수다. 처음 먹어보는 거. 기분 좋게 한 입 베어 물려다가 멈칫하는 정의병. 대대장님이시다. 그래 잘했다. 그래. 열심히 하고 기대 생활 잘하고. 아이스 케이크를 등 뒤로 감추고 있는 정의병. 전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머나먼 캘리포니아에서 온 정의병에게 모두들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엔 목사님. 부모님이 아마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 케이크는 점점 녹아가는데 사정을 모르는 목사님의 당부는 계속된다. 이렇게 되길 바래요.
목사님과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른 아이스케이크를 먹는 정희병. 유명 인사의 고충을 알 것도 같다. 사실 어린애 된 것 같아 이런 거 먹으면. 먹고 좋아하는 거 보면. 반은 녹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돼버렸다. 저희 또 군대 빼놓을 수 없는 초코파이. 이건 언제 드시려고요? 글쎄 그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못 먹고 있는데 초코파이 생각보다 굉장히 목이 메어요 먹고 나면은. 그 목말 때 먹으면 그때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초코파이 져가지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먹었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초코파이도 입대한 후 처음 먹어본 정희병이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근무를 서는 정희병. 곤히 잠든 부대의 안전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밤근무가 끝나고 선임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옷을 갈아입는데 밤이라 그런지 지퍼 울리는 소리도 크기만 하다. 살그머니 서랍을 여는 정희병. 뭔가를 꺼낸다. 낮에 받은 초코파이 하나. 밤근무할 때 못지않은 눈초리로 사방을 살피며 포장지를 뜯는데 몰래 뜯는 과자 봉지 소리만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또 있으랴. 정희병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아 행여 선임들이 깰까봐 조마조마하다. 마침내 크게 한 입 베어무는 정희병. 밤근무를 끝내고 나면 출출하게 마련. 이럴 때 몰래 먹는 초코파이 한 개는 축복이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장래가 촉망되는 캘리포니아의 청년 사업가였던 그가 초코파이 하나에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새 입에 다 털어놓고 나서 빈 봉지는 일단 서랍 속에 처리한다. 군대에 입대한 후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 더욱 많아졌다. 나라와 가족과 불편한 잠자리와 초코파이까지. 밤근무를 선 다음 날은 낮에 좀 쉴 수가 있다. 액자의 사진을 바꿔볼까 싶은 정희병.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정희병은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이다. 와이프가 저한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왜요? 그 외엔 제가 뭐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랑거리래요? 봐요, 너무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과분하죠. 저한테 정말 너무 과분한 상대죠. 유학생이던 아내와는 한인교회에서 처음 만났었다. 제 아내가 보내준 일기식 편지. 하루하루 그냥 제 생각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 또 그날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어떤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그냥 한 달어치 읽고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8월 달까지. 한 달에 한 권씩 보내주는 아내의 일기장.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늘 남편과 함께라는 뜻이리라. 서로가 이렇게 사귀고 알기 전에 이렇게 자기 혼자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고, 이렇게 사귀기 전까지 이렇게 자기 혼자 뭐 가슴 설레었던 그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건 저도 결혼하고 나서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인데,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도 또 멀리서 날 바라보면서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둥.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오토바이에 달린 오토바이에서 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남편 앞에서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기장. 그것이 날 얼마나 극한거리고 만드는지 몰라. 정말 그날 행복했었네. 군대 갔다 그랬을 때
와이프는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글쎄, 겉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 안 했는데 느끼죠. 많이 슬퍼하고 서운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외로워질 거 생각하면서 슬퍼했는데 근데 얘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 거 아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더 좋은 경도 되고 또 나중에 어차피 자기도 공부해야 되니까 서로 다 할 일 마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새로 연애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저 마음 가볍게 보내줬죠. 너무 착해요. 나 같았으면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튿날 새벽 2시 30분 기사입니다. 유격 훈련을 떠나는 날이다. 군장은 전날 다 꾸려놓았다. 물집을 막기 위해 반창고를 붙이는 정의병. 행군하는 병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물집이다. 최상병이 정의병을 도와 반창고를 붙여준다. 괜찮나? 괜찮을 것 같아? 기필코 살아 돌아온다. 누군가 써놓은 경문이 병사들의 심정을 대변해준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등에 매는 것도 쉽지 않아 정의병은 아예 누워서 군장을 메고 일어난다. 집채만한 군장이 불편해 보이는 정의병. 그런데도 오이병의 끈처리를 도와준다. 오이병은 정의병의 유일한 후임. 정의병에게도 챙겨줄 후임이 생긴 것이다. (4박 5일간의 유격 훈련을 떠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연병장에 집결한 병사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이번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보다 더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특히 훈련간에 우리 자신들이 좀 더 강한 내 자신이 돼서 내 자신과 우리 조직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큰 힘을 키우고자 함인데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 그렇다면 어떤 전투보다도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침내 행군이 시작됐다. 세상이 잠든 사이 소리 없이 자신과의 싸움에 나선 병사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 유격장이 있는 목적지까지는 30km, 8시간이 넘게 걸리는 행군이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마치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떠난 것이다. 벌써부터 지친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또 머나먼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의 건투를 빌고 있을 부모님과 아내를 위해 힘을 내지 않을 수 없다.